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437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연승의 팀들의 비결은 대체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팀들 얘기냐면 맨시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이 두 분께서 파헤쳐 보실 텐데요. 먼저 한 의원님이 저희 방송 전에 맨시티부터 가자고 그래서 맨시티부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맨시티가 더 관심 팀이에요. 네. 네. 아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심이 많아요. 아유, 저 EPL에 당할 수 아유. 없어요. 왜냐하면 맨시티는 사실은 기존의 팬들이 그 스타일을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백으로 바꾸고 연승 행진이기 때문에 네. 올 시즌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맨시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약간 조심스럽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했던 또 패턴 그런 조심스러운 패턴을 운영했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최근에는 진짜 자신의 축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축구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리그 9연승을 하는 동안에 21득점 1실점이에요. 네. 엄청난 수치죠. 경기마다 한 경기 정도가 65% 점유율이었고 나머지는 다 70% 이상입니다. 많이 가는 건 78% 점유율이. 슈팅도 상대에게 거의 3개 이내로 내주면서 게임을 끝내버려요. 이런 축구가 사실 가능하게 된 거는 제 생각에는요. 본격적으로 난 이런 축구 할 거야 라고 들어가려고 계획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사우스햄튼전부터 연승인데 그때가 공격수 아구에로 제수스가 부상으로 빠졌고 펄스나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예요. 그 시작이.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펄스나인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페란 토레스부터 데브라이너를 펄스나인으로 박아보기도 하고 마레즈를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 포든을 놓기도 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펄스나인 중심에 자리를 잡을 때도 있고 또 가브리엘 제수스가 펄스나인 운영을 할 때도 있고 펄스나인 운영을 하면서 완전히 아구에로가 있을 때나 이럴 때보다는 박스 안에서 움직여주는 유형보다 완전히 박스 바깥에서 프리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숫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후벤 디아스의 파트너로 스톤스가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둘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일단 지연 행위를 너무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앞쪽에 홀딩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중심이 되고 간혹 페르난디뉴가 로테이션이 되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수비로 상대가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해도 사이드로 센터백들이 끌려가도 로드리가 또 커버를 해주거나 해서 지연 행위를 확실히 해주면서 네. 수비들이 공격진에 나갔던 선수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주고 개인적으로 후벤 디아스나 스톤스가 대인 방어나 1대1 또 결정적인 크로스 상황에서의 어떤 수비력도 좋았지만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상대 그 역습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비들이 안전하게 지연해주고 버티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수비로 전환될 때 뒷공간에 대한 어떤 미스들 거기에는 이제 앞에서 잡아주질 못하고 지연을 못 해주니까 한동안은 펩이 약간 밸런스 있는 4-2-3-1 운영이나 수비 쪽에 너무 변칙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밸런스를 두고 데브라이너 정도만 프리하게 움직여주면서 측면 쪽에 어떤 부분 전술 3자 플레이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사이드 풀백도 기본적으로는 한동안은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이드 풀백의 전형대로 사이드 지원을 해주고 또 메잘라들이나 윙포드들도 그냥 3자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상대가 두 줄 수비로 내려서면 사이드에서 고립되고 좁은 공간을 움직이려고 해도 상대는 내려앉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냥 겉돌다가 결국은 두 줄 수비에 막혀서 공격도 무기력해지고 수비도 약간 불안해지는 그 시기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사우스햄튼전부터 9연승 하는 동안 공격 시에는 확실한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폴스나인 운영인데 3-1-6. 진첸코 선수나 칸셀루 선수가 측면 풀백으로 간다. 공격 시에는 진첸코와 센터백 2명이 3백처럼 뒤로 받치고 칸셀루는 프리맨이 되는 거예요.
프리맨이 돼서 공격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홀딩은 3-1에 로드리 선수나 혹은 페르난지뉴가 간혹 로테이션 되지만 딱 받쳐주는 그런 상황에서 3-1은 수비 쪽 밸런스를 그냥 유지시켜주면서 간격만 오르락내리락 맞춰주고요. 유지만. 나머지는 6이 프리맨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스 나인이다 보니까 다 바깥으로 돌죠, 박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들도 두 줄 수비를 서더라도 전체적인 수비들이 끌려 나오는 형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내려섰을 때보다는 배우 공간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공간이 상황이 많아졌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데브라이너 혼자서 막 프리맨 역할을 하던 거하고는 달리 이제는 칸셀루가 나가던 또는 이제 뭐 워커나 진첸코가 측면 풀백이 되면 워커가 또 뒤를 받치고 기본적으로 진첸코가 또 올라가서 프리맨 역할 허리로 들어오던 또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움직이던 프리맨 역할을 또 수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측면 풀백 하나에 프리맨이 하나 늘었고 데브라이너에 나머지 펄스 나인 공격수 한 명에 심지어는 윈도안 선수도 완전히 프리맨이 됐고 기존에 포진된 윙포드들도 프리맨 6명이 완전히 프리맨이 돼서 사이드 쪽부터 상대를 끌어들여서 거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자신의 포지션 영역에서 뭐 밸런스를 맞춘 운영을 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사이드에서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고 공간도 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6명이 중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이 항상 사이드에서 수비를 사이드로 끌어들이고 네. 나머지는 어느 누가 됐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나 아니면 뒤에 받치고 있는 선수가 3자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계속 공을 중심으로 포지션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의 수비를 계속 끌어다니고 교란하고 이러한 부분 전술이 숫자도 많이 예전보단 확실하게 늘었고 네. 어떤 상황이 되든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움직임도 매우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새로운 또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수비가 딱 받치고 앞에서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윈도안 같은 선수가 프리하게 또 움직여주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 윈도안 선수는 데브라이너가 프리하게 움직이고 약간 뒤를 받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3미들에 나설 때도. 근데 지금은 윈도안도 데브라이너처럼 같이 프리맨처럼 다 풀어주다 보니까 윈도안의 공격력이 완전히 또 폭발하고 있어요. 같이. 마치- 질문이 있어요. 예. 윈도안 선수가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이잖아요. 공격적으로 정말. 그럼 데브라이너 선수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데브라이너 없어도 네. 윈도안이 또 데브라이너 같은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데브라이너 없어도 돼요? 아이 그렇진 그건 않죠. 아니죠. 데브라이너가 아스날로 중요한 이적시켜. 없어도 되면.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데브라이너 선수는 여전히 팀 내에서의 가장 큰 에이스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부상으로 지금 빠진 동안 계속 잘하잖아요, 팀이. 그렇죠. 예. 뭐 근데 그거 이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9연승을 하는 동안은 뭐 첼시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이제 빅식스 이른바 강팀하고는 상대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경기를 안 했지만 주말에 리버풀전을 어떻게 치르느냐 봐야 되고 이어지는 경기가 지금 토트넘 아스날을 연이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진짜 승부예요. 네. 이런 축구를 이제 펩이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는 있는데 이제 이 강팀과의 일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고무적인 건 6명의 선수가 수비로 전환하는 어떤 활동량, 기동력도 매우 좋아졌어요. 그거는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된 베스트 11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6명들 있잖아요. 6명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니까 공수로 전환될 때 간격 유지나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수비적으로 전환됐을 때의 밸런스도 좋고 공격에서 매우 역동적인 무브먼트들이 서로 간의 익스체인징들이 이루어지고 뭐 칸셀루 이런 선수들이 뭐 그냥 완전 프리맨이에요. 네. 네, 들어가면. 그리고 나머지 스털링 또 베르나도 실바가 윙포드로 가든 펄스나인으로 가든 심지어 최근에 뭐 3미들의 이론으로 들어가든 마찬가지예요. 그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도 저
데브라이너 선수 없어서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그런 거 자막 아니니까. 어떻게 나갈지 너무 요즘 데브라이너 예전 부상당하기 예견이 돼요. 전까지도 데브라이너가 이제 뭐 한 2월 한 말까지는 못 나올 수 있는데 부상당하기 전까지도 데브라이너 역할은 여전히 그 많은 프리맨 중에서도 제일 컸어요. 데브라이너 그런데 욕심내는 자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 데브라이너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팀이.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6명의 프리롤을 갖고 있고 프리맨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만큼 좀 수비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수비로 전환될 때 예,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지연행위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압박하는 숫자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 1차 압박의 라인에서는 하프라인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4백 으로 다시 갖춰져요. 4백에 뭐 4-2-3-1이나 이런 또 4-3-3 형태로 다시 갖춰져서 밸런스 있게 수비가 되지만 그 앞에서 압박을 할 때는 그대로 밀고 들어갔던 3-1-6 혹은 3-2-5 이 체계에서 앞쪽에 5명 최소한 많을 땐 6명까지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상대 빌드업을 끊어서 앞에서 끊어서 들어가서 바로 골을 넣는 비율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득점 패턴도 다양해지고 또 공격 전환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축구가 펩이 상당히 원하는 축구가 자연스럽게 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체계가 계속 유지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잘 되는 집엔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루벤 디아스를 영입한 게 진짜 한 수였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던데요. 아, 그건 뭐 당연히 후벤 디아스가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스톤스 선수의 성장. 딱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연승하는 시점이에요. 또 후벤 디아스 파트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뭐랄까요,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야 될까요? 여수가 뭐 수비할 때도 후벤 디아스가 있어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다 믿음도 보니까 되게 자신감 큰가 있게 봐요. 사이드 커버 들어가서 지연하고 또 패스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넣어주고 무언가 예전보다 또 순발력도 좋아진 것 같고 세트피스 가서도 공격할 때 상당히 뭐 멀티골 넣은 경기도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공격도 하고 펩 감독이 뒤에는 3명의 어떤 3백처럼 공격할 때는 하지만 스톤스가 그럴 때는 이제 측면 센터백처럼 뭐 이렇게 포진이 된 경우도 있는데 빌드업 시에는 그럴 때는 또 간격 타이트하게 붙이려고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발밑은 좋거든요. 스톤스가. 거기서도 좋은 자신감 있는 리턴된 공에 대한 또 패스를 뿌려주고 여러 가지로 스톤스가 뭐 공수에서 다 좋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고 네. 후벤 디아스는 뭐 아주 대단하죠. 진짜 안정감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제공권, 뭐 태클링, 데인업, 수비도 다 좋지만 매우 노련하다. 나이에 비해서 리더십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다 성장이 같이 지금 되는 느낌이에요. 필 포든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잠재성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요. 움직임 또 뭐 결정력, 마무리 뭐 이런 것들. 귄도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귄도아는 완전히 뭐 지금 터져버렸고 팀 전체가 지금 좋다. 팀 전체가 상승세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연승의 뭐 비결을 얘기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3경기 지금 결과는 나왔겠죠. 지금 방송 나가면 리버풀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버풀전 또 토트넘 아스날전. 이제 쉽지 여기가 않은 상대네요.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팀들에게는 맨시티가 매우 어려운 상대겠죠. 그렇죠. 네. 반대로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9연승 중인 맨시티가 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장 의원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 의원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8연승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 또 8연승이죠. 네. 아틀레티코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3-5-2, 3백이 왜 잘 되고 있느냐 제가 포인트 선수 4명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에르모소 선수가 4백 쓸 때는 센터백으로도 좀 그저 그렇고 풀백에 세워놔도 좀 그저 그런데 3백에서 왼쪽 센터백 세워놓으니까 정말 제격이더라. 네. 그래서 에르모소 선수의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제대로 찾아주고 자리를 찾아준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야닉 카라스코 선수가 뭐 공격 수비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빠르게 뛰어다니면서 공격할 때는 크랙 역할, 수비할 때는 아주 또 수비적으로도 거의 뭐 그렇게 큰 흠결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선수를 윙백으로 놨는데도 이게 공수 양면에서 다 잘 돌아가고 있다. 카라스코 선수 공헌도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엄청난 활동량과 뭐 그라운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에 3미드필더도 정말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또 수비진에까지도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될 뿐더러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 어시스트, 본인의 직접 득점 뭐 못하는 게 없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의 올 시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앙 펠릭스 선수가 있어서 수아레스 선수가 자칫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드필드와 공격진을 연결시켜주는 창의성이 있는 선수가 존재함으로 해서 수아레스도 상당히 좋은 파트너를 지금 가지고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3-5-2 포진이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미 좀 더 길게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아틀레티코가 사실 예년보다 실점이 좀 많았어요. 네. 실점이 확연히 늘어났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디에고 고딘이 중심을 잡아주고 고딘 선수 옆에는 뭐 파트너들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미란다 선수로부터 뭐 사비치, 뭐 호세 히메네스 등등 있었지만은 뭐 고딘 선수 옆에 있으면은 누구나 또 벽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후안 프란과 필리페 루이스라는 정말 당대 아주 정상급의 윙백들, 풀백들이 또 자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뭐 아틀레티코는 철의 폭백에다가 심지어 뒤쪽에 오블락 키퍼까지 바치는 정말 좋은 수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가 13, 14 시즌 한 번 우승하고 사실은 다른 시즌은 뭐 2등 아니면 3등 뭐 했지만 이제 우승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승을 못했을 시즌들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최근 한 10년을 보면 거의 뭐 한두 번 정도 제외하면 우승을 못해도 그 시즌의 최소 실점팀은 아틀레티코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대다수의 시즌들이. 그런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우승을 못하면서 최소 실점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비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득점은 득점대로 또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른바 승점 드랍하는 길밖에는 이제 남아있지가 않겠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확고하게 좀 공격적인 팀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라리가 내에서 그리고 또 유럽 무대에서 정말 경쟁하기가 수비 한 가지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했을 것이고 저는 지난 시즌의 어떤 수비에 있어서의 좀 부진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확고하게 좀 공격적인 변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4명의 선수들을 얘기했으니까 4명 이외에 또 다른 선수들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수아레스 영입에는 성공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사실은 수아레스가 지금 있어도 여전히 모라타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수아레스와는 또 다른 어떤 스피드라든가 또 헤더라든가 이런 무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모라타 없어지고 수아레스 들어온 게 엄청나게 플러스가 됐느냐 하면은 저는 여전히 그거에 아주 100% 동의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라타 선수가 아무래도 나이도 더 젊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레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공격적인 스타일과는 아주 잘 어울리게는 됐어요. 왜냐하면 모라타 선수보다는 그래도 수아레스 선수가 예전보다는 결정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역시 골 넣는 센스에 있어서는 지금의 수아레스가 모라타 선수보다는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 찬스, 득점 찬스를 많이 가져가는 현재의 아틀레티코에서는 모라타보다는 수아레스가 결과론적으로는 더 골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됐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수아레스가 바르셀로나 팬들로부터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실은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수아레스 선수가 예전에 비하면은 스피드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는 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래도 메시 선수가 활동량이 적잖아요. 수비 가담도 아무래도 적고. 그런데 메시 선수는 그래도 팀의 전체 에이스일 뿐 아니라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 관여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량이 좀 적어도 메시는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을 가치가 있는 선수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아레스의 경우에는 메시에 비하면은 공격 작업에 있어서 경기 관여도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수비도 잘 안 하고 앞쪽에서 설렁설렁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시가 좀 덜 뛰는 거는 그거는 공격을 만들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메시는 참을 수 있지만 수아레스는 참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틀레티코로 딱 와버리니까 이게 수아레스가 덜 뛰어도 되는 거예요. 왜? 아틀레티코는
뭐 4백 4-4-2를 쓸 때건 지금 3-5-2를 쓸 때건 아틀레티코는 어쨌든 나머지 선수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4-4-2에서 지금 포메이션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수들의 그 활동량적인 측면 그리고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은 바르셀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게 이쪽이 좋죠. 나머지가 어차피 다 뛰잖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앙 펠릭스가 나머지 선수들과 수아레스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수아레스는 조금 덜 뛰면서 앞에서 골만 톡톡 노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레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고려할 때는 정말 딱 맞는 팀으로 온 거죠. 더 잘 맞는 옷인 거죠. 더 잘 맞는 옷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선수가 앙헬 코레아 선수인데 앙헬 코레아 선수는 사실 이 팀에서 뭐 부상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인 주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 시즌에 어시스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력도 좋고 나오면. 그런데 자신이 아틀레티코에서 뛴 이래 가장 좋은 시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전은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로 뛰는데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면은 코레아 선수는 펠릭스 선수와는 좀 다르게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제 두 줄 수비에도 가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굳은 일을 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잘해주면서 조커를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앙헬 코레아 선수가 저는 또 아주 깨소금 같은 역할이고 르마 선수도 예전에 4-4-2 뛸 때는 측면에 세워놓으니까 좀 약점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장점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3-5-2에서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주니까 르마 선수의 강점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전 선수로서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코케도 예전에 4-4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해가지고 코케라든가 사울 선수를 사이드에 두고 쓴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코케 선수의 장점도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코케 선수가 좀 어떤 공격이라든가 경기 풀어가는 것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 많이 빼고 결국 이제 공격할 때는 좀 공격이 덜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지금은 역시 3-5-2에서 중앙 3명의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이제 중심에다 코케 선수를 놓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케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3-5-2에서는 코케가 측면 갈 일이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르모소도 그렇고 르마도 그렇고 코케도 그렇고 수아레스도 그렇고 맞는 옷을 지금 찾아준 상황이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요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자면은 아틀레티코가 지금 멀티플레이어 성향의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또 크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4-2를 아주 오랜 기간 쓰던 팀인데 이거를 3-5-2로 변화를 시키려면은 어떤 선수들의 경우는 여태까지 좀 덜하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선수가 그 야닉 카라스코 선수죠. 과거에 4-4-2 때는 뭐 측면 윙어 내지는 뭐 공격수 뭐 공격적인 역할이었지만 지금의 야닉 카라스코는 이제 윙백 아닙니까? 그런데 벨기에 대표팀 시절부터 카라스코 선수가 이런 멀티적인 역할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는 거. 최근에 아틀레티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맞아요. 그게 카라스코와 에르모소가 최근에 2명 확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3-5-2가 돌아가는데 이 선수들이 결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코로나로 빠지면 경기가 잘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됐어요. 왜? 왼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헤난 로지 선수를 또 윙백으로 썼는데 오른쪽은 누가 윙백을 받느냐? 오른쪽에 지금 트리피어 선수도 지금 장기간의 징계에 빠져있기 네네. 때문에 여기에 브르살리코 선수의 경기력은 여전히 미덥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누구를 썼느냐? 카라스코 선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카라스코를 왼쪽 윙백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옮겨서 썼었고 카라스코에게 이제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 자리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썼습니다. 네. 마르코스 요렌테를.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사울 선수도 왼쪽 윙백 뛰는 경기가 있고요. 어떤 날은 르마가 윙백을 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는 윙백이나 이런 3백에서 사실 윙백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역할인데 이 자리를 전문이 아니면서도 은근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멀티맨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틀레티코를 또 지금 계속 잘 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환희님이 계속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잘 맞는 옷은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원투펀치에서 시메오네 2.0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네, 썼었는데 시메오네 감독이 2.0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팬들의 많은 아틀레티코 팬들도 뭐 워낙에 유럽 최고의 수비를 갖고 있어서 나름 행복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 성향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시메오네 감독이 여태까지 전술을 바꾸려는 시도를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올 시즌 이전에도 조금씩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믿었던 공격수가 뭐 엄청나게 부진하다든가 아틀레티코가 사실 성공한 공격수들이 있는 반면 실패한 공격수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바꾸고 그냥 에이 두 줄 수비로 그냥 계속 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긴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두 줄 수비로 보내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꿨는데 이게 잘 돌아갈 줄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여러 명장들과 같은 이제 반열에서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라든가 클롭 감독이라든가. 근데 그런 감독들에 비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 평가가 조금 낮아지는 이유는 그들에 비해서는 융통성이라든가 전술적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메오네가 올 시즌은 나도 할 수 있어. 이거를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시티 잘 나가는 팀들 연승의 비결을 좀 알아봤거든요. 네. 지금 각각 8연승, 9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어디까지 연승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희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잔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